디스크는 물론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을 치료하는 소아재활,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노인재활까지 모든 의료 분야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제3의 의학, 재활치료의 중요성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안녕하세요. MC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또 사회 복귀를 돕는 제3의 의학이라 불리는 재활의학, 그중에서도 소아재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활의학과는 사실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역사가 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의학이 외과, 내과, 히포크라테스부터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재활의학은 시작은 20세기에 시작을 했어요. 20세기에. 그런데 옛날에도 전기, 이런 거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의학으로 편입시켜서 재활을 통합한 거는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최신의 학문이고. 네. 내용은 오래됐고, 그렇죠. 네, 역사는 짧지만 이제는 없어서 안 되는 재활의학인데 정확하게 뭔지도 알아야겠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을 우리가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 게 뭐죠? 호흡기. 예방. 처음부터 땡! 떠올랐죠, 예방. 그리고 맞아요. 치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건강 증진하는 것도 있고, 3개 나왔죠? 그 다음 2개가 더 있어요. 재활하고 요양. 이렇게 5가지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재활 부분이 점점 중요하고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은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설명할 때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길 것 같은 교통사고로 크게 척추를 다치고 머리 다치면 이제 장애가 앞으로 생길 걸로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치료해서 최적의 기능을 만들어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생활하고 사회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드리는 게 저희 재활의학이죠. 네. 이런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생각이 맞나요, 교수님? 그럼요. 협진을 당연히 해야죠. 재활의학은 홀로 서는 과목이 아니고 협진도 한 과랑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의학계 인싸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두루두루 남의 과 내용도 조금 많이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저희가 네.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교수님도 왠지 인싸실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10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발달 검사를 했는데 아이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고 재활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동맥관계존증 시술과 배꼽 탈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수술하고 회복 후에 치료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고난의 시간이 왔네요. 그런데 이건 꼭 O가 아니라 네네네. X인 면도 있어요. 그러면 네. 교수님, 그럼 예.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근데 조금 이게 요 중간보다는 정도. 이렇게 네네네. 치료라고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오는 건 꼭 치료가 아니에요.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진단, 평가. 저희는 재활의학은 진단보다 평가란 말을 써요. 아까 애가 발달이 늦었다는 걸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평가를 했잖아요. 네. 얘를 당장 치료해야 되느냐? 치료는 당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진료는 꼭 당장 봐야 돼요. 네. 얘가 발달이 늦는데 기고 앉는 게 늦은지, 손을 잘 못 쓰는 건지, 잘 인지력이 떨어지는지, 언어가 떨어지는지, 이런 분야별로 얘가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10개월인데 10개월 수준에 맞나.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미리 뭔가 치료를 시작해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하고 더 나빠지는 게 없는지 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듯이 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 개선되게 해야 되니까 그건 즉시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 치료는
나중에 할지 지금 할지 부모 교육을 할지 이제 그걸 정해야죠. 네. 그래서 세모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TV 조태구알 부탁드려요. 이건 전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발달 재활 치료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린애들 아주 영유아는 질환이 뭐든 간에 무슨 질환이든 간에 발달이 늦어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뭔지 찾는 게 먼저 중요하고 네. 원인이 밝혀지면 치료가 들어가야죠. 근데 네.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기고 걷지 못하는 거,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 물리치료해야 되고 또 애가 적절하게 손도 쓰고 숟가락질도 하고 젓가락질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작업 치료해야 되고 음식을 못 삼키면 그 삼키는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관절이 굳을 것 같아서 보조기 써야겠다 그러면 보조기 써야 되는데 전부 합쳐서 우리가 발달 치료지 어느 한 가지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발달 재활 치료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부모 교육. 부모 교육은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운동시키고 돌봐줘야 되는 애들 자세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너무 치료에 집착하지 말고 부모와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높지만 치료열도 너무 높아요. 어떤 때는. 꼭 병원 와서 치료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가끔 싸우는 게 네. 집에서 편안하게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시각, 청각 넓게 굴러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게 제가 부모님들 설득하는 데 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재활의학과 또 소아재활의학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어른은 기능을 잘하다 뚝 떨어져서 다시 만드는 건데 애들은 원래 출발점은 같아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재자가 필요 없이 새로 활시키는 건데 이게 스피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 애보다 늦거나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고 개입을 해줘야 애들이 발달을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는 그런 점이 어른하고 다르죠. 네. 그러면 또 이 재활을 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아재활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 소아재활은 제일 중요한 게 발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커가면서 제시기 해야 될 걸 못하는데 이걸 발견해서 얼마나 늦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게 무슨 질환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지속되는 건지 한번 그러고 마는 건지 자기 시기에 맞는 발달을 쫓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아재활에서 큰 부분 중에 새로 뜨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소아장애인이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치료하는 거. 옛날에 의학이 발달됐을 때는 어렸을 때 다 사망했는데 지금 장애가 있어도 다 잘 성장하고 노인이 돼서 지금은 소아 때 생긴 장애에 노인이 됐을 때 치료 이런 것들도 점점 새로운 분야가 되는 거죠. 전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아재활은 굉장히 성인재활하고 네. 다른 분야죠. 다르군요. 치료법은 또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봐서 치료 무기는 저희가 포괄적인 치료라고 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구, 언어치료, 정신의학과랑 같이 하는 아이들 심리치료 이 부분도 크고 또 장애가 있는 애가 있으면 가족이, 형제가 다른 아이가 또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가 한 아이한테만 집착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을 또 아까 말씀드린 협진, 정신의학과와 협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활의학, 그중에서도 소아재활은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소아재활 영역인 뇌성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복귀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재활의학. 그 중에서도 소아재활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